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2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날짜가 좀 특이하네요. 예, 2가 되게 많은 날짜네요. 2022년 2월 20일입니다. 오늘 시장도 좋진 않았죠. 우크라이나 사태 계속적인 어떤 영향권 하에서 좋진 않은 모습들 계속 이제 마감 영상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달라지는 상황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좋아졌다, 다시 안 좋아졌다, 뭐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사실 증시도 뭔가 좀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어떤 형태가 되고 있죠. 거래대금도 이제 급감해 있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도 최근에 이제 마감 영상에 대한 제목도 조금 뭘 달아야 될지 참 모를 정도로 저도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시장의 어떤 마감 복귀 하면서 오늘 또 특징적인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추후에 또 좋은 기회를 발견하고 또 시장이 또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어떤 구간에서 또 공격적인 태세 전환을 남들보다 좀 빨리 할 수 있기 위해서 매일마다 그래도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려주기는 주식시장 흐름이죠. 끝을 알죠. 이 끝은 어떻게 될지 뻔합니다. 끝을 알기 때문에 현재를 지킨다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고, 투자자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아마 떨어져 나갈 걸로 생각이 돼요. 이번 사태를 비롯해서 이번 약세 국면 속에서 사실상 이제 비자발적으로 그냥 시장 안 보고 주식 그냥 팽개쳐 놓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죠. 적극적으로 투자하던 사람들이 이제 물렸으니까 그냥 냅둬 버리고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어떤 상황 가는 것도 포함해서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시장에서 나가는, 그리고 이제 주식을 이제 그만두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항상 반복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승부는 지금부터라는 얘기는 남아있는 자들의 이제 잔치가 되겠죠, 나중에. 그래서 끝을 안다는 부분은 제가 뭐 예절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의 상황이 뻔하죠. 시장 나중에 뭐 다시 또 안정화되고 바닥 찍히고 또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올라가고 또 성장 섹터들 다시 또 가다듬고 전열을 가다듬고 나서 다시 또 움직이는 섹터군들이 있을 거고, 바이오 섹터야 2, 3년에 한 번씩은 또 치니까 또 조정을 거치고 나서 또 치는 흐름이 전개될 거고, 결국 이제 시간의 문제예요. 그 기간 동안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돈도 필요하고 또 이제 뭐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또 발생하고 또 이제 그 인내심의 한계를 또 인간은 또 가질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국 이제 그 좋은 어떤 날들까지 주식을 또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게 결국은 승부의 어떤 관건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해 오면서 그 얼마나 많은 투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 주변에서도 있었을 것이며, 또 이제 저도 투자를 했을 것이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건지는 이제 알게 된 것 같고요. 근데 그 알게 되는 것만으로 이기지 못하죠. 승부에서 결국은 그걸 지켜나가는 것들, 결국은 시간을 견디고 또 자신의 어떤 감정을 이겨내고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반이 되어 이기는 승부를 완성시킬 수 있고 원하는 이제 수익률,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입니다. 지금부터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그리고 그런 그 끝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시장의 모습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실행까지 할 수 있는 투자자, 그들만이 이제 살아남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가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매일마다 시장을 분석하고 또 이제 복귀를 하면서 계속 반성을 하고 성찰하고 무엇이 잘못됐고 앞으로는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어떤 투자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생물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한다는 것 자체가 사기꾼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게임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황도 이렇게 해나가는 게 현명한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 복귀 한번 해보면서요. 또 추후 어떤 전략이 가장 옳은 판단일지 생각해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시간이 5시입니다. 오후 5시인데 미국 선물이 2.6% 정도 빠지고 있어요. 2.6%, 2.5%, 2.78%까지도 빠졌는데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크게 빠지고 있는 거는 좀 오랜만입니다. 장중에. 그래서 러시아와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점입 작용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 또 반군 지역을 또 러시아가 가져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방에서의 어떤 제재 부분들도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첨예하게 좀 갈리는 이제 본색 발톱들을 좀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뭔가 좀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지는,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는 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여요. 이제 좀 끝을 향해 갈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생겼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말로만 주고받고 말폭탄으로만 서로 욕하고 하다가 주먹 나가고 무기 가져와가지고 때려 패고 하면 서로 이제 깜빵을 가든 징계를 먹든 뭐 어떻게 하든 이제 결판들이 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끝을 향해 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장기화 될 수도 있고 단기간에 마무리 지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뭔가 구체적으로 갈등이 본격화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막판의 진통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오늘 코스닥 최근 코스피 시장 1.3% 빠졌고요. 코스닥은 1.8% 빠졌습니다. 뭐 거래대금 6조 원대, 코스피는 10조 원대, 그리고 상승 종목수 100종목에 하락 종목 700종목, 뭐 다 빠졌네요, 그냥. 뭐 카운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 전 종목이 거의 다 빠졌다 보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수급도 외국인 기관인 코스피에서 도합 7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꽤나 좀 팔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2,500계약을 팔았는데 장중엔 좀 컸는데 조금 걷어들였나 보네요. 코스닥은 큰 수급 변동은 없었으니까요. 코스피 쪽에서 오늘 조금 수급 변동이 컸고, 어제 미국장은 휴정이었고 뭐 선물이 좀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이 1.7% 빠졌고, 홍콩이 2.2% 빠졌고, 대만이 1.3% 빠졌고, 상해 증시가 한 1% 빠졌습니다. 아시아권 증시도 대체적으로 좀 크게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증시도 비슷한 수준 정도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코스피 지수 차트 보시면 뭐 어제도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똑같습니다. 양봉으로 좀 전환됐다는 측면은 이제 긍정적이긴 하지만 중장기 평선 계속 하회하는 흐름과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480일선은 지지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언제든 밑으로 내꽂힐 수도 있는 그런 형태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낙폭을 더 크게 만들진 않아서 그래도 변동성이 조금 극대화로 치닫는 흐름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진 않은 중장기 이평선 밑에서 계속적으로 맴돌고 있는 형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구간인데요. 지금 구간을 어떻게 대처하고 현명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약세 국면 흐름 속입니다. 약세 국면 흐름 속에서 대외적인 변수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떠나 있는 그런 운명적인 어떤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버티는 게 최선의 상책이다. 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의견이고요. 오늘
장중 나스닥 선물이 또 급락하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어떤 부분들은 러시아 증시가 보시면 13% 밀리는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일단락 되는 흐름이 전개돼야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뒤바뀔 수 있지. 일단은 뭐 러시아 증시의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다는 측면, 제재 당하면 뭐 엄청나게 이제 러시아 경제가 초토화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정도 반응하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 증시 안정화되는 게 일단 시그널적인 측면에서 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이제 연결된다든지 외국인 수급의 이탈을 촉진시킨다든지 뭐 이런 구간까지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하락 이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목별 흐름 보면요, 뭐 가스 관련 가스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도시가스 관련된 기업들 뭐 대성 에너지, 뭐 GSE 뭐 이런 어떤 약간 좀 테마주 성격, 시총이 작은 이런 쪽으로 그냥 수급이 단기적으로 붙으면서 올려치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동도시가스, 삼천리, 서울가스,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LPG 뭐 이런 기업들,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대성산업, 뭐 이런 종목으로 주로 이제 수급이 붙는 형태가 된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다 빠졌습니다. 뭐 볼 게 없는 그런 흐름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분석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지정학적 이슈가 계속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시총 상위주들 쭉 보면 뭐 다 빠졌어요. 셀트론과 헬스케어가 이제 자사주 매입 때문에 수급이 받쳐주면서 그래도 셀트론 헬스케어도 1.4% 상승했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나은 편이지. 뭐 나머지 다 빠졌어요. 삼성바이오도 1% 정도 상승했고, 어떻게 보면 삼성바이오 셀트론은 이제 경기 방어주잖아요. 뭐 성장주의자 경기 방어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막 최악일 때는 되려 이제 플러스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삼성바이오, 뭐 셀트리온, 경기 방어적인 측면의 종목들,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KTNG, 뭐 경기 방어주들이 오늘은 좀 좋은 모습을 그나마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나머지는 다 빠졌으니까 큰 의미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JYP, SM, 이제 엔터 관련된 종목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플러스를 좀 내는 흐름이었고, YG 엔터도 이제 플러스. 나머지는 뭐 웬만큼 다 빠져서요. 특별하게 체크를 할 게 없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야, 참 처참하네요. 이거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바이젠셀 4% 움직여서 이제 21선을 돌파시키는 흐름. 그 정도 될 것 같고, SK바이오팜도 0.5% 상승하면서 뭐 시총 상위 바이오주는 그래도 좀 플러스를 내는 흐름이 좀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도 1.4% 상승하면서 신고가 영역에 이제 근방에 계속 있고, 테스나가 오늘 좀 재밌다 해야 될까? 두산그룹의 인수 지금 두산그룹이 인수 추진한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죠. 아직 뭐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뭐 어쨌든 매력적인 대안으로서 좀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각 대기업 단에서도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OCI 그룹이 이제 부강약품의 지분을 11% 이제 가져갔죠. 그래서
싸진 기업들이잖아요. 예, 매력적이지만 싸진 기업들, 그런 것들이 좀 인수 대상이 되고 있는 흐름인 것 같고, 뭐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도 바이오 사업 진출 많이 하지만 그만큼 향후 미래 매력적인 대안의 어떤 카드 산업이라는 걸 확실히 좀 보여주는 그런 어떤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1%를 OCI에 1,461억에 매각하는 이제 체결을 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뭐 바이오 섹터에 대한 매력도를 얘기를 해주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대웅제약도 오늘 플러스죠. 예, 미용 관련된 나보타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잘 팔리니까 올해도 한 1,000억 정도 예상되는 매출이 좀 기대되고 있고, 바이오 플러스도 이제 플러스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미용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계속 좋은 어떤 성과들이 주가 수준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 부분 한번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콜마 같은 경우 6% 상승하면서 가파르게 올라오네요. 화장품 주식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토니모리도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형태. 그리고 이제 리오폰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은 좀 조정을 좀 받은 모습입니다. 파라다이스, 강화랜드 2%씩 빠졌고, GKL도 빠졌네요. 호텔신라는 보합으로 마감했고, 롯데관광개발은 2% 정도 빠졌고, 하나투어 1.5% 정도 빠졌고, 참 좋은 여행, 모두투어 2%대 밀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리오폰도 같이 좀 쉬는 흐름들 전개된 것 같고요. 그냥 다 빠졌어요. 뭐 볼 거 없는 그런 흐름의 시장이었다. NH증권 그 관련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 보고서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요거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황이 어떻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이제 돈바스 지역에 군대를 투입했다. 반군 지역이죠. 그래서 이미 뭐 여건도 줘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대요. 러시아 거의 러시아처럼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제재를 하겠다. 이 부분이 이제 러시아 증시를 폭락시킨 부분이 되겠죠. 2월 2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진입할 것을 명령했다. 돈바스에서 17일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의 교전이 가열되고 미국 나토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이에 맞서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친러 분리주의자 지배 지역에 대한 독립을 승인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 제재 방침을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분리독립 승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위한 사전 단계라고 판단하고 이번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제재를 본격화할 태세다 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렇게 뭐 교전되고 있는데 어차피 뭐 러시아 영토같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제 우리가 그냥 가지겠다. 이제 독립을 승인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고자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서방에서는 그래도 우크라이나 영토인데 해가지고 제재 방침을 밝히는 그런 어떤 조치 현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패턴이 과거에 이제 크림반도 사태와 좀 유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돈바스 지역의 이제 분리 독립 선언이 러시아 군 진출로 이어지게 되고 14년도 크림반도 사태와 비슷했다. 2014년 3월 당시 한 달에 걸쳐서 서방 측에 이제 무력 시위가 있긴 했지만 결국 충돌은 없이 우크라이나 군의 크림반도 철수로 군사 대립 상황은 종료됐었다. 서방 측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단행으로 대응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이제 지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뭐 최악의 상황 이제 경제 제재 단행하는 수준에서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때랑 이제 그때랑 대비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보면 첫 번째 시나리오 그냥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해당 지역 그래 가져가 그냥 해서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예. 뭐 그때처럼. 그래서 안전 보장 및 추가적인 군사 분쟁이 해소되고, 예. 우크라이나 내에서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고 가능성이 높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되는 게 그냥 깔끔하게 그냥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그 영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뭐 그렇게 러시아 쪽으로 뭐 독립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그걸 인정 안 하고 해당 지역 수복 선언해서 군사성 가동하고, 러시아 군과 무력 충돌 하게 되고, 이건데 참 복잡해지죠. 어쨌든 지금 서방 세계도 러시아한테 뭔가를 좀 내주긴 해야 됩니다. 근데 저 정도 내주는 걸로 하면 그래도 서로 좀 낫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베스트 할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단기에 변동성이 높아진 후 무력 분쟁 가능성이 해소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때처럼 크림반도 때처럼 현재로서는 서방국 대응에 따라서 한 차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 미군의 무력 시위 시점이 변동성이 가장 커진 시점일 수 있으며, 이제 미국이 뭔가 좀 무력적인 대응 조처를 뭔가를 딱 하면 그때가 이제 하락의 어떤 정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시기에 코스피 분할 매수 대응을 권고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한번 좀 구상해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블랙스완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최악의 뭐 어떤 사태 그런 것까지는 아닐 것이다고 코멘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환 연구원님이 이제 쓰신 리포트 한번 체크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최근에 이제 워낙 그 순매수의 어떤 양이 작아가지고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LNF 에코프로 BM이 1, 2위를 차지했네요. 코스피부터 먼저 볼게요. 코스피 쪽은 한국콜마, 페노션, 셀트리온 순서로 100억대 이상 순매수였고요. 롯데렌탈이 3.5% 상승하면서 이제 수급 좋았던 흐름들. 대원제약, 이 콜대원이라고 우리 이제 기관지 관련된 코로나 치료받는 분들이 이제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의 그 약이죠. 그래서 44억 들어오면서 2.8% 상승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진 않네요. 대웅제약도 수급 좋게 들어왔고, CJ제일제당이 1% 상승하는 흐름. 그리고 이제 코스닥 넘어가면 LNF, 에코프로 BM이 나란히 1, 2위, 그리고 그 밑에는 SM, 역시나 이제 리오폰 관련된 종목들, 뭐 가스 관련해서 GSE 같은 테마 성격 종목들도 좀 올라가는 흐름이었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 이제 바닥 수급 좀 들어오네요, 슬슬. 클래시스 미용 관련된 기업들, 클리오는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이제 수급이 좋았고, 하여튼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종목별로 큰 의미 있는 어떤 액션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가 이제 중요하니까요.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두시면서 시장을 점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질문하신 분들 계셨는데, 셀트론과 헬스케어가 자사주 매입을 이제 2번 이렇게 연속으로 단행하는데 왜 제약은 자사주 매입도 안 하고 하는지를 좀 물어보셨는데, 뭐 기사가 하나 나왔긴 해요. 제 생각도 말씀드려보면 여기에서도 특별한 얘기보다는 영업이익이 낮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회사의 어떤 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금성 자산의 어떤 여력이라든지. 근데
셀트론 제약은 이제 워낙 그 순이익이 작습니다. 예, 현금 유입도 이제 훨씬 앞선 두 기업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은 자사주 매입의 어떤 여력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사실. 그거 가지고서 또 영업 활동해야 되고, 임금들 주고, R&D도 해야 되고, 공장도 증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쓰는데도 벅차기 때문에 셀트론 제약 입장에서는 사실 자사주 매입까지 할 여력 자체가 좀 부족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가 볼 땐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어쨌든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셀트론 3사 모두가 지금은 굉장히 낮은 과도한 어떤 하락 구간이에요. 그래서 셀트론 제약이 뭐 지금 뭐 제같이 받으니까 이제 자사주 매입 안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렇게 좀 정리 마감해 봤는데요. 참 말려 죽인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기는 승부는 반드시 이 구간을 현명하게 이겨낸 사람들, 투자자들 많이 거머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간을 그 시점을 위해서, 그 시점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어려운 시장이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저 유럽 쪽에서 좋은 소식이 밤새 좀 들려오길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정도 마감 복귀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날씨도 춥고 코로나도 심각해지고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네, 하여튼 편안한 시간 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